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총선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시민당이 이제 압승을 거뒀죠. 이제 이 두 개 정당이 내놨었던 총선용 공약을 살펴보고요. 그 공약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선거 공약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번 21대 총선의 이제 제1호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놨었던 공약은 바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입니다. 이제 2020년에 총 17,000여 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을 합니다. 시내버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이 많은 이제 이런 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교통시설 등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년도, 2년도 이제 총 4개년도 동안에 꾸준하게 이제 이러한 공공시설에 이제 와이파이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무료로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번 제1호 공약이었습니다. 이제 1호 공약인 것만큼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아이즈비전, 뭐 머큐리, 뭐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같은 경우는 미래차,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효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인데요. 이제 미래차, 전기수소차고요. 관련한 전후방 연계산업, 2차 전지산업하고 이제 수소연료 전지 등을 육성을 하겠다가 일단 두 번째 공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이번 이제 공약집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차라던가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공약으로 나왔던 것이 평화경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북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남북 경협을 이제 복원하겠다.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하겠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겠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DMZ 평화 벨트 사실 과거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이제 여러 가지 협상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서 사실 대북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남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 동안은 꾸준하게 이렇게 대북 관련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중국 관련주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굉장히 좀 고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상반기 중 이제 이러한 방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꾸준하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 6월 내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하게 되면은 가장 주목을 받는 것들이 바로 한한령의 해제입니다. 최근에 좀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의 유튜브라고 불리는 이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요우쿠에서 드라마 카테고리에 이제 한국 드라마 서비스가 지금 재개가 되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이 이제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는 것이 아니냐. 시진핑이 사실 방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물 보따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관련 주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디어의 대장주인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올해
2분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더킹 그리고 뭐 스위트 홈 이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들을 상영할 예정인데 뭐 이민호, 김수현, 박보검 이제 이렇게 중국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주연 배우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드라마들이 중국에 만약에 상영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2014년도에도 한국을 방한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사실 신라 호텔에 묵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원자바오, 리커창, 후진타오 등 중국의 정상들은 대대로 저희가 신라 호텔에 투숙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다시 한번 하반기에 이제 국내를 방한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신라 호텔에 묵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신라 호텔에 묵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신라 호텔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주로서 또 되게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각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와이파이 총선 1호 공약인 이제 와이파이 관련주에 이제 머큐리, 아이즈비전, 기산텔레콤 같은 종목들이 지금 꼽혀져 있는데요. 사실 머큐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하락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빠른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와이파이 수혜주로 꼽힌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말 산업, 이제 AP 관련된 산업이 이제 전체 뭐 전체 매출 비중의 67.5%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통신 장비, 그리고 국내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 그리고 이제 통신용 광 케이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는데 가장 큰 수혜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큐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이즈 비전의 이제 계열 회사를 살펴보시면 이제 머큐리가 지금 종속 회사로 들어가 있고요. 아이즈 비전이 지분율 64.2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산텔레콤도 이제 유사합니다. 보시면 이동통신 중계기 와이파이 AP는 이제 기술의 등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실제 통신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매출 비중도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5G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와이파이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 머큐리에 대한 부분들, 아이즈 비전, 최근에 이제 가장 강했었던 건 사실 머큐리하고 아이즈 비전 이 두 종목이 가장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큐리나 아이즈 비전도 사실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잡히기 시작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정권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주요 공약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과의 이제 이런 대북 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현대 아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장주입니다.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가장 큰 상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만 13만 원까지 이제 가다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협상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덜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특성상 분명히 좀 추가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대북주들은 늘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현 정권의 가장 큰 관심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 건설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만약에 대북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보다는 현대건설 우선주가 변동폭은 훨씬 더 크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000원에 이제 놀고 있었던 주가가 거의 10배인 38만 7천원까지 이제 이동을 했었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많이 하락을 해서 요 정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또다시 이제 대북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현대건설 우선주 또한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유의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특히나 개성공단 관련주 이런 주식들 중에서 굉장히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고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서 매수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건설 우선주 같이 이제 이런 우량한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도 이제 금강산에 이제 리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제 2018년도에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주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 통해서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제 한 8천억 정도의 이제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 다음에 대북 관련된 이벤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이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개의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북 관련들 주들 중에서는 가장 속도가 좀 빠르다, 가장 대장주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크게 실적이나 재무 구조상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산산업은 이제 구간이 조금 위쪽이긴 한데 워낙에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뽑아주었고요. 일신석재도 뭐 구간이 낮은 구간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이제 최근에 대북주 상승해서 가장 좀 빨리 치고 나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꼽아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호텔 신라에 묵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일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이 바로 호텔 신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지금 77,700원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만약에 하반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호텔 신라로 뭐 방한을 하게 돼서 묵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다시 1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 우선주도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호텔신라 우선주가 이렇게 한 번씩 큰 상승을 뭐 호텔신라 대비해서 먼저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 우선주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2024년도에 이제 7월경에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한번 큰 상승을 좀 준 전례가 있었습니다. 호텔신라하고 호텔신라 우선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고요. 뭐 파라다이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여러분들 전부 다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면은 가장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JYP까지 이제 중국 엔터주들도 사실 한한령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뭐 하반기에 중국이 만약에 코로나 사태로 좀 진정화되고 한한령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엔터주들 또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전에 PPT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이제 대장주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한한령의 해제로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상영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런 미디어 컨텐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지원을 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또한 좀 유념해서 보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이런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도 좀 어느 정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부로 많이 외출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드라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 자동차인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기아차, 현대차 또한 전기차를 만들기도 하고 전기차 관련 주로도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실제 뭐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기차 뭐 직접 수혜주라고 꼽으면 2차 전지 관련주를 먼저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빠르게 좀 치고 나가는 종목들, 이제 이런 업종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유주로도 묶여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약간 상승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LG화학은 사실 화학이랑 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삼성 SDI보다는 무거울 수 있어요. 삼성 SDI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가 주력이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게 되면은 가장 빨리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작은 종목을 보신다고 한다면 일진 머티리얼스까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스몰캡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강한 종목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풍국주정, 일지테크, 대우부품, 유니크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수소 관련된 이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소 경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 확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수소 유통 체계까지 구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차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소 유통 체계, 그리고 수소 산업 생태계 자체를 이제 형성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민주당의 총선 공약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 중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되느냐라고 살펴보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풍국 주정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풍국 주정 먼저 살펴보시면 사업 내용에서 이제 수소가스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 이제 계열 회사로 SDG를 가지고 있는데 SDG가 이제 수소를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SDG를 가지고 있고 지분율 56.4%를 가지고 있는데 SDG가 직접 수소를 생산을 하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산업 생태계가 만약에 구축된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SDG가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인 이제 풍국주정이 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왔어요. 800억대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소차의 이제 대장주격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제 뭐 일지테크, 뭐 대우부품, 유니크가 있는데 이제 대우부품, 유니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인 넥소에 들어가는 부품을 대우부품이 이제 납품을 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살펴보시면요. 자동차 부분에서 이제 수소차 부분, 이제 4.5%인 부분인데, 사실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뭐, 수소 연료전지차가 기존에 넥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일부 부품이 이제 대우부품이 공급을 했는데, 문제는 사실 그거에 대한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대우부품을 수소 연료전지차 관련 주로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추후에 넥소 후속이나 그 뒤에 이제 나올 여러 가지 현대 기아 자동차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이 대우 부품에 이제 부품이 꾸준하게 공급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대우 부품이 수소차에 이제 잡혀있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넥소의 EWP라는 엘렉트로닉 워터 펌프 수소차용을 생산해서 이제 공급을 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민주당 총선 이제 압승으로 인한 수혜주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총선 1호 공약인 와이파이에서부터 이제 대북 관련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수소차가 사실 향후 이제 민주당이 이제 180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이제 자기들의 공약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펼칠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5가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전폭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책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수혜들이 가시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탈원전을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주는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책에 반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서 여러분들 포트에도 일부 편입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